일단 안구 결막에 붉은 출혈 이런 거 많이 생기잖아요. 네. 핏발수로. 피곤하면. 요게 동맥경화증의 신호일 수도 있다고요, 박 교수님. 예. 보면은 이제 눈에 출혈이 생기는 경우에 이제 흔히 말하는 흰자라는 부분에 이제 출혈이 생기면 예. 겉보기에는 상당히 이제 무서워 보이는 그런 게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대개는 이제 별다른 질환은 아니고 특히 이제 젊은 분들한테는 어디 다치거나 또는 염증이 생기거나 또는 이제 컨택트 렌즈 같은 걸 썼을 때 손상이 오면 좀 생길 수 있고요.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게 동맥경화증, 당뇨, 고혈압, 그다음에 이제 항혈전 약물 같은 걸 썼을 때 그럴 수가 있는데요. 이제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면 혈관이 조금 이제 딱딱해지면서 손상을 받기 쉽고 그래서 이제 출혈이 좀 생길 수 있고요. 네. 화면에 보시다시피 저렇게 좀 무서워 보이기는 합니다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혈관이 막히는 병이 있는 분들은 항혈전 약물, 그러니까 혈전을 안 생기게 하는 약물을 쓰는데 그럴 때는 이제 출혈이 좀 생길 수 있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그냥 크게 문제는 되지 않으니까 이제 자의로 약을 끊는다든지 이렇게 하지는 마시고 담당 의사랑 상의해서 약을 조금 조정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동맥경화나 고혈압, 당뇨 이런 것 때문에 항혈전제 드시는 분들은 약 때문에 이런 출혈이 올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약을 중단하지 마시고 전문의와 반드시 상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보통은요, 우리가 뭐 이런 질환 때문이 아니라 야근을 하거나 좀 피곤하면 눈에 핏발이 쓰잖아요. 잠 못 자고. 이것도 뭐 병으로 봐야 돼요, 교수님? 네, 한의학에서는요, 눈을 진단을 할 때 눈이 간의 상태가 드러나는 구멍으로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에 열이 차면 좀 눈이 빨개지거나 충혈이 잘 될 수가 있고요. 반대로 간 기능이 떨어지고 피로하면은 시력이 떨어질 수가 있고요. 우리 눈앞에 날파리 이렇게 날아다니는 느낌, 그리고 눈앞에 이제 아지랑이가 피어오른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시기도 하는데 이런 것도 간 기능 저하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눈 안의 부위에서도요, 이 눈 안쪽에 있는 내자라고 하는데 이 눈 안쪽에 있는 빨간 부분이라든지 눈 주변의 핏줄 같은 거는 심장의 기능을 반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핏줄이 도드라진다든지 눈이 잘 충혈되고 빨가면은 심장이 열을 받고 있다라고 진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뭐 고혈압이나 심부전이나 부정맥 같은 심장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또 우리 몸에서 이 모세혈관이 혈압이 높으면 모세혈관도 이렇게 확장이 되기 때문에 모세혈관이 확장되면서 실핏줄이 드러나거나 아니면 눈에 흰자에 이제 빨간 점이 보이거나 압력이 너무 심하면은 모세혈관 실핏줄이 터져가지고요 눈이 전체로 이렇게 빨갛게 토끼 눈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자주 반복이 된다면 전문의의 의사의 진단을 한번 받아보시고 혈압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아침 되면 눈이 계속 충혈돼 있고 그러는 편이라서 안약을 항상 사용하는데 이게 눈의 건강이 간 상태가 안 좋으면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술을 끊을 수는 없고 일단 간을 좀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일단 절주는 하셔야겠고. 네. 간을 튼튼하게 하는 그런 거 없을까요? 네. 뭐 귀 모형을 준비하셨나요? 네, 제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상 중에서 쉽게 간의 기능을 올릴 수 있는 자극점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귀 모형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 귀 안쪽에서 이갑주의 후하방에 위치하는 간점이라는 경혈점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간 기능을 개선하면서 눈도 맑게 하고요. 또 머리도 맑게 하는 그런 작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자극을 할 때 이 면봉을 이용해서 10초 정도 이렇게 꾹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10초 정도 꾹 10초 눌렀다가 정도? 떼시고 오. 이제 아프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압박감이 느껴지는 정도로 자극을 하시면 간 기능 개선하는데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요 교수님 이거 집에서 혼자 해봐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좀 저도 찔러주세요. 찔러주세요. 김효영 씨 귀 좀 이제 봐주세요. 거울 보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네. 같아요. 이 실제 귀에서는 이 귀 윗부분에 이갑정에 이 후하방에 있고요. 이 대이륜과 이륜각이 만나는 점에 이 안쪽에 있어요. 그래서 좀 귀를 잡아 당기고 이 안쪽으로 자극한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면봉으로 꼭 눌러주시면 오 시원해요. 아프진 않으세요? 네, 느낌이 왔어요. 네. 이렇게 누르시면 약간의 누르는 듯한 아프면서 시원하다 정도 느낌으로 네. 10초 정도 이렇게 10초 정도. 눌러주시면 좋은 우리 어머님들도 한번 지압법인 것 눌러보세요. 어머님도 누르세요. 배운 데를 잊어버리기 전에 한 번씩 꼭. 오 시원하다. 네. 눈이 맑아지는 느낌인데요. 눈이 맑아지고 머리도 맑아지시고. 머리도 깨끗해졌어요. 예. 다 좋아졌어요. 그렇구나. 많이 좋아하셨어. 근데 이제 충혈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지만 어르신들 중에는요, 이제 눈의 흰자 위에
노란색 점이 생기면은 치매 위험이 높아진다더라.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이 저희 집에도 한 분 계세요. 그래서 맨날 어머니 눈을 살펴달라고 하시는데 이거 사실이에요, 교수님? 예, 그 눈에 이제 노란 점이라고 하면 예. 아마 이제 드루젠이라는 것을 드루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냥 볼 수 있는 거에서 눈에 이제 노란색은 이제 흰자의 노란색이 좀 생길 수가 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황달을 얘기하는 것이고 네. 드루젠은 이제 안구가 이렇게 동그랗게 있다고 하면 뒤쪽에 저희가 이제 만약에 이렇게 눈이 이제 보이는 쪽이 이쪽이라고 하면 네. 눈 안쪽에 뒤쪽에 이제 망막이 있습니다. 망막에 이제 시세포가 좀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이제 퇴화가 되면 찌꺼기처럼 되면서 되게 이제 지방이나 이제 칼슘 같은 것들이 이제 침착되게 되는데 네. 그 이제 드루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드루젠은 그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요. 다만 이제 그게 황반 근처에 생기면은 시력이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안과에서 좀 진료를 보시는 게 좋을 수 있겠습니다. 드루젠을 우리가 이렇게 들여다보면 보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냥 나안으로는 볼 수 없고요. 이제 안과에서 진료를 해야 볼 수 있는 것이고 네. 이제 드루젠이 있을 때 2018년도에 이제 일본에서 그 연구한 바로는 예. 드루젠이 있는 사람이 머리에 아밀로이드 플락이 좀 많았다. 이제 아밀로이드 플락이면 알츠하이머 치매랑 좀 관련이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치매와의 연관성에 대해서 이제 시사가 되고 있고 네. 향후 좀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왜 눈은 마음의 창이다.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는데 이제부터 눈은 건강의 창이다. 그럼요. 이렇게 생각하고 잘 들여다봐야겠어요. 그다음 눈 상태도 한번 볼게요. 눈을 보면 검은 눈동자 주변 하얀 테두리 이렇게 테두리가 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요. 이상지혈증을 의심해 볼 수가 있다고요. 예, 이상지혈증이라고 이제 하는 게 있는데요. 이제 지혈, 그러니까 피 속의 지방인데 그게 이상하다, 뭔가 이상이 있다 해서 이상지혈증. 예전에는 이제 고콜레스테롤 혈증 이렇게 얘기했지만, 흔히 고지혈증이라고 하는 거. 예, 그러니까 예,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피 속의 지방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기 때문에 이제 좋은 게 높은지 나쁜 게 높은지 잘 모르니까 최근에는 이제 고콜레스테롤 혈증보다는 이상지혈증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몸속에 이제 콜레스테롤이 어느 정도 있으면 특히 이제 연세가 있으실 때 눈 주위에 저렇게 하얗게 보이는 것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노인환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특별히 뭐 시력에 문제가 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이제 다만 저게 젊은 분 특히 이제 한 40대 이전에 생긴다고 하면 네. 콜레스테롤이 남들보다 조금 빨리 높아진다는 뜻이고 예. 그러면 가족적으로 혹시 이제 체질적으로 조금 콜레스테롤이 높은지 이런 것들을 좀 테스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질환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예술 작품 속의 한 인물이 눈으로 의심해 볼 수 있는 질환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요. 한번 퀴즈로 풀어볼게요. 문제 주세요. 자, 모나리자 다 아시죠? 모나리자. 모나리자는 갑상선 질환을 앓고 있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OX판을 일단 들어주세요. 준비하시고 들어주세요. 정답은 하나, 둘, 셋. 어머. 오. 나뉘었어. 네, 다섯 X가 분, 세 분, 그리고 X는 세 동그라미가 분. 5분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막 알고 있었다는데 조금 더 무게가 실리는데 글쎄 그림만으로 알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 교수님 정답 뭘까요? 뵌 적이 없어서. 정답은 O입니다. 아, 그래요? 이렇게 그 시험 칠 때 짚으려고 그러면은 뭔가 이상하면 오 하시는 게 좋죠. 네, 찍기 요령이에요. 우리 다빈치의 모나리자 그림을 보면은 이게 그 다빈치가 워낙 그 완성작을 안 하고 미완성작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미완성작이다 하고 생각을 먼저 하고 또 그 미술 사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데 저희 의료진이 보면은 이분은 갑상선 질환을 앓고 있다 하고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지 그 미국 연구진들이 그 그림을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어요. 근데 그 그림을 보면요. 머리카락이 좀 가늘어져 있어요. 그다음에 얼굴이 좀 많이 좀 푸석해 보이고 그다음에 그 손발이 지금 안 보이는데 좀 부어 있어요. 손도. 그다음에 눈썹 보시면은 눈썹 바깥쪽 3분의 1이 좀 없어 보이거든요. 네. 이게 저분의 특징이다 하고 뭐 미완성작 때문에 그렇다 하고 이야기하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신기하다. 그래서 사실 옛날에는 이게 그 병인지 모르고 그냥 그림을 그렸는데 사실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가능성이 있는데 이 예에서 볼 수 있듯이 한번
얼굴을 갖다가 지나가시는 분도 예. 아까 1분 이야기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얼굴도 1분 보듯이 남편이나 가족 얼굴도 한 1분씩 보시면서 혹시 그런 변화들이 있는지 한번 그 나이가 들면서 갑자기 탈모가 생기고 머리카락이 그러니까요. 빠지고 눈썹이 좀 빠지고 하면 갑상선 이상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 예. 지하에 있는 모나리자가 귀 좀 가렸겠어요. 뭐 저희가 본 적은 없습니다만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특징이 모나리자 얼굴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좀 더 편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은요. 아래 눈꺼풀 안쪽 점막이 창백하대요. 이게 뒤집어 보면은 이건 빈혈을 의심해 볼 수 있다고. 박 교수님. 네. 예. 그 눈꺼풀 이제 안쪽, 요 아래쪽을 갖다 이렇게 뒤집어 보시면은 거기 이제 점막이 나타나는데 네. 보통 이제 그 혈관이 잘 보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핑크빛으로 이렇게 붉게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 되겠고요. 만약에 피가 부족하면 이제 피가 붉은색이니까 붉은색이 부족하다는 뜻이니까 네. 약간 하얀색으로 지금 오, 저렇게 보시다시피 창백하게. 예, 약간 빈혈이 있으시면 저런 게 보이실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위쪽 눈꺼풀도 해도 되지만 불편하시니까 이제 아래쪽 눈꺼풀로 확인하시면 편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 가끔요 앉아 있다가 일어나면 핑 어지럽고 아침에 이제 눈 뜨면 핑 어지럽고 그러거든요. 눈 안쪽을 보면 알겠는데 제가 스스로 못 보니까 김민정 교수님이 어떻게 좀 제가 좀 봐드릴게요. 네. 손소독을 좀 하시고. 네, 손소독을 좀 하시고. 네. 나도 한번 오늘 봐야겠네. 바쁘시네요, 김 교수님. 예쁜 핑크색인 것 같은데요? 아주 선홍빛이고요. 혈액 공급이 아주 풍부하고. 아주 귀여우세요, 지금. 네, 아주 혈액과 영양 공급이 잘 되고 있는 아주 건강한 근데 왜 혈색이시기 어지러웠죠? 때문에 꾀병이 걱정 안 너무 심하다.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기하네. 저희도 한번 볼까요? 나는 뭐 완전 난 좀 창백해. 빨개. 고기 좀 먹어야겠어요, 오늘 낮에. 김승희 아나운서 괜찮으신가요? 아, 네, 제가 사드릴게요. 네. 그렇군요. 자, 그 다음 증상. 또 요것도 이제 눈으로 쉽게 볼 수 있는 건데, 바로 눈 밑에 다크서클. 이렇게 어둡게 내려오면. 자, 볼까요? 신장 기능 저하를 의심해 볼 수 있다고요, 김 그래요. 교수님. 네. 저희 밤새고 다음 날 다크서클 생겨가지고 다크서클이 턱 밑까지 무릎 밑까지 내려온 경험 다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가리려고 해도 화장으로 가리려고 해도 가려지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 눈 밑의 어두움은 피곤함의 대명사였었는데요. 물론 피곤함이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또 우리 몸이 굉장히 과로하고 피로하고 이래서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모해서 신장 기능이 저하가 되면 우리 몸에 있는 독소라든지 노폐물이 빠져나가지 않고 이게 몸에 쌓여가지고 눈 밑에 어두움 다크서클로 증상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눈 밑에 이 부분은요 해부학적으로 피부가 굉장히 얇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아이크림도 열심히 바르시고 맞아요. 돈 많이 써요, 저희가. 네, 유선 분비가 없기 때문에 이 우리 몸에 있는 노폐물이나 독소가 쌓여 있는 게 이 부분이 제일 잘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제 어둡고 다크서클이 쌓였으면은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등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가리려고만 하지 마시고 뭐 팩하고 화장하고 가리려고만 하지 마시고 그렇죠. 우리 몸이 피곤해서 독소가 많이 쌓였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네. 충분히 휴식하셔서 몸과 마음의 재충전을 하시고 또 적당한 운동으로 좀 신진대사를 도와주시고요. 또 이 맑고 건강하고 기운이 조금 가벼운 음식을 드셔서요. 우리 몸에 있는 독소가 좀 빠져나가게 도와주시는 게 더 필요합니다.